안녕하십니까. 유인촌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배우를 한 지 37년이 됐습니다. 또 그만큼 오래 방송도 했고요. 그런데 이 새삼스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긴장도 되고 또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저는 해남 땅끝 마을부터 서울 청계광장까지 650km, 하루 평균 35km씩 19박 20일을 걸었습니다. 30도를 넘는 땡볕을 머리에 이고 걷기도 하고 또 종일 내리는 빗속을 걷기도 했습니다. 발바닥 물집이 불어 터지기도 하고 또 장염을 앓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이 두 발을 단단히 땅에 붙이고 산다는 것이 뭔지, 또 그 현실을 온몸으로 헤쳐내느라 흘리는 그 땀 냄새가 뭔지, 시원한 나무 그늘의 고마움이 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사람,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또 사람만이 희망임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무사히 완주하라고 힘을 실어준 우리 번영의 회원님들, 또 남창 삼거리에 멋진 한옥집을 지어서 이 오가는 길손을 맞아주는 민박집 여주인님, 강진 다산 초당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얘기를 들려주신 해설사님, 또 벌교에서 우리 조정래 선생의 소설 태백산명의 이 배경을 일일이 안내해준 해설사님, 급성 장염이 와서 제가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극진히 간호를 해준 우리 병원의 수녀님들, 그리고 이 전라북도 남원에 왔을 때 이 시립국악단에서 해주신 그 국악 뮤지컬 춘향전, 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뮤지컬 단원들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또 경상남도 거창 지리산을 넘어서 갔을 때 우리나라 그 징을 만드는 그 90%를 거창에서 만들어내는 그 징소리,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또 덕유산 자락을 넘어서 그 무풍에 갔을 때 이빨에 끼지 않는 옥수수를 너무나 그 자랑을 해주신 그 이장님과 그 무풍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덕유산 자락을 넘어 충청북도 영동까지 거의 하루 53km를 아주 힘들게 걸어갔을 때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신 우리 충청도 영동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조치원, 천안, 용인, 그리고 서울 청계천까지, 정말 저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땅에는 전라도도, 경상도도, 충청도도, 강원도도 이 따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제가 쭉 걸어오면서 맺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처럼 바로 20년 전 이명박 후보와의 인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걸으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사장을 하든 또 서울시장을 하든 이명박 후보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고 또 현장 속에 내일이 있다며 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현장 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의 오늘을 있게 한 힘, 바로 그 힘은 이명박 후보의 두 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이 바닥을 구르며 현장 속을 걷고 또 걸어온 그 두 발 말입니다. 그래서 흙냄새, 땅의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그의 인생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만 쓴 사람, 여의도에서 정치만 한 사람은 절대 풍길 수 없는 냄새죠. 그런 그의 냄새, 그 가치를 알기에 저는 인간 이명박을 신뢰합니다. 더불어 그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기호 2번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 이명박 후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를 모델로 한 드라마
야망의 세월. 기억나시겠죠? 그 주인공을 맡으면서였습니다. 첫인상은 신화의 주인공 치고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소박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소탈하다고 할까? 지금도 여전히 이 후보는 평범하다는 그런 생각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촌스럽다고 할까요? 하여간 일거리를 보면 아무 데서나 척척 팔부터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아무거나 주는 대로 푹푹 잘 먹습니다. 급하면 서서도 훌훌, 앉아서도 뚝딱. 누구랑 먹든 어떤 상황이든 밥그릇을 받으면 무조건 싹싹 다 먹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 해도 철진한 양복, 오래된 구두, 아무렇지도 않게 걸치고 신고 나옵니다. 외모에 좀 신경을 쓰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절약하고 아끼는 기질이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벌 만큼 벌었으면 쓰기도 잘 써야 하는데 좀 못마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분이 집 한 채 빼고는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쇼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그래 역시 이명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속이 아주 떳떳한 사람이거든요.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이 초창기에 한 일들이 지하철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또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해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인데다가 이용 횟수가 적을 게 뻔하니까 주위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힘든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듯하게 생색 낼 일 먼저 챙길 법한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챙긴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자신이 아파봤으니까 남 아픈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뜨뜻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하철 공사장에 일자리를 마련해 놓고는 매일 밤마다 현장을 돕니다. 노숙자들 모인 곳이면 무조건 달려가서 일하자. 할 수 있다. 목이 터져라 설득합니다. 서울시가 버스 체계 바꾸는 문제로 한참 홍역을 치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이명박 시장은 교통카드 하나 달랑 들고 일단 먼저 버스에 올랐습니다. 매일 자정 너머까지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문제점을 일일이 직접 파악하고는 돌아와서 새벽까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2달을 매달렸습니다. 서울시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잘 아는 일이죠. 그때 모두 파김치가 됐었죠. 그 당시 한 번은 점심으로 제가 그 보곡국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버스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먹을 때라 사실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농담 삼아 위로 삼아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일 좀 적당히 하시죠. 일 안 버리면 욕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이 후보가 잠시 절 빤히 쳐다보더니 씩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봐, 우리 욕먹어도 할 건 하자. 저 사람 제대로구나. 이날 저는 정말 이명박이라는 그 인간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입장과 이해득실부터 따지게 되죠. 그런데 이명박은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눈앞의 이익, 당장의 인기, 사실 그런 거 신경 덜 썼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거,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만 따집니다. 결국 사람부터 보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날 제가 이명박 후보의 깊이를 느꼈다면 그의 넓이, 그 스케일을 느낀 사건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이명박 후보를 만났습니다. 당시 이 건설사 회장이었을 때입니다. 우리 이명박 후보가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음에 나의 꿈은 시베리아를 개발해서 석유, 천연가스 이런 산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부산 앞바다까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저 그 순간 듣던 제 입이 저절로 딱 벌어졌습니다. 소련일 때입니다. 20년 전입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꿈의 크기에 놀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저는 이 배우라는 제 직업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정말 그 순간만은 제가 이거 사나이로 태어나서 정말 얼굴에 분 바르고 이 세평 무대가 세상의 천군지 알았던 제가 내 일이 아닌 이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 유인촌의 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저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쳐 준 셈이죠.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멋진 배우로 사는 꿈, 그건 기본입니다. 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 꿈, 그렇게 만든 작품을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는 꿈, 이 꿈들을 위해서 정말 참 열심히 달렸습니다. 학교에서 미래 배우들을 가르쳤고 돈 안 되는 극단을 만들어서 1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오지라 할 수 있는 강원도 봉평에 폐교를 개조해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발전소 역할을 해보려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배우란 이름 옆에 교수니 또는 문화예술관이 대표니 하는 이름들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함께 일할 기회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문화재단 그 초대 대표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불편하긴 했습니다. 이 후보를 좀 안다는 저도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그저 개발주의자, 또 불도저 그런 느낌으로 제 가슴에 많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 그 깊은 뜻을 어찌 알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지원이 주 업무인 서울문화재단 일을 맡기면서 이 후보가 저한테 주문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올바르게만 해달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그래야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시장 입에서 나올지 사실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 돈 없는 사람도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이 땅 어디에나 문화와 예술이 퍼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 어딜 가든 구석구석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예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돈 없다고 문화를 못 누리고 지방에 산다고 예술을 못 즐기면 그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탓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청계천 개발 때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길이 아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다. 이 청계천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 세상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 이렇게 대도시의 문화가 바뀌어갈 거라고 당시에 이명박 후보께서 대단히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엔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원칙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브랜드의 격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거죠. 저는 이명박 후보라면 반드시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이 개발과 건설은 그저 공사일 뿐이지만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개발과 건설은 역사가 된다는 것을. 청계천은 그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후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놓여 있음을. 어떠십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명박 후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성공시대를 이뤄내 좀 더 강해진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후보, 문화와 예술을 제대로 살려 반짝반짝 예뻐진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꿈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호 2번 이명박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명박과 함께라면 대한민국이 훨씬 강해지고 훨씬 예뻐집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강해져라 대한민국, 예뻐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힘찬 주문이 될 것입니다. 날이 찹니다. 지금 바로 곁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